네, 자,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추가 채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음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시가 있어 없어요? 예시나 예문이 없죠. 그럼 그만큼 이론에 대해서 숙지가 되고 예시를 떠올릴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이론 문법 쪽에서 음운 부분 어떻게 가요? 막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 쉬운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수업 다 하고 이번에 추가 채용 모의고사에서 뭘 냈냐면 최소 대립상으로 뜯으면 음운이 나와. 이걸 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자,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언어의 음운 목록을 이게 제일 생소했대. 근데 저는 이거를 초점화해서 추가 채용 모의고사에 문제 낸 게 있죠. 최소 대립상 보여주고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음운, 말이, 머리, 이때 다른 것은 음운, 살, 아니면 잘, 혹은 달 하면 다른 것이 음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교재 음운론의 첫 페이지도 보면 최소 대립상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변이음도 들어가 있고, 그죠? 자, 그럼 보죠. 1번. 자, 소리의 강약이나 고전은 음소입니까? 운소입니까? 운소라고 해서 배웠죠. 비분절 음운이다. 자, 그래서 음운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음소랑 운소가 있어요. 그럼 음운이 가장 큰 말, 그 다음에 음소는 분절 음운, 그 다음에 운소라고 하면 비분절 음운이라 하여 우리가 이렇게 또각또각 나누어서 표기할 때 쓸 수가 없어서 비분절 음운이라 하고 거기에 소리의 강약, 고저, 그리고 뭐도 들어가죠? 소리의 길이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앞부분은 분절되지 않음으로까지 맞아요. 뒤에 뭐예요? 음운이라 할 수 없다. 요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뻔히 틀린 사람들은 뭐를 안 했다? 끊어 읽기를 안 했다. 자, 선지 왜 끊어 읽지 않습니까? 앞에 쓱 보고 맞는 말이네 하고 뒤에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래요. 이런 실수하면 독해에서도 실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최소 대립상. 최소 대립상이라는 거는 음절에서, 그쵸? 우리가 단 한 개의 음운만 다른 거? 만약에 단어라면 음절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의 음운만이 다르면 최소의 대립이다. 최소 대립상이다라고 합니다. 음운은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의미를 변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음운 하나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단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곰, 자, 초성 바꿔봅시다. 봄, 다른 말이죠. 자, 종성 바꿔봅시다. 공, 막 이렇게 하고 중성 바꿔볼까요? 공이랑 궁이랑 다르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써드리죠. 이게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의미가 변별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 대립상 대비를 통해 두 말의 뜻이 달라졌을 때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음운이라는 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뽑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비교 언어학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언어학 할 때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 말을 보고 쟤네들은 음운이 우리랑 다르잖아. 언어군마다 음운이 다른 거 아시죠? 그러면 쟤네는 우리랑 어떻게 다르게 음운을 쓰지? 알고 싶으면 이 단어랑 다른데 뜻이 다른데 근데 발음이 진짜 비슷하네. 그럼 발음이 미세하게 어디가 다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운 산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변이음 개념의 동그라미, 변이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바지라고 할 때 바 하고 이렇게 터트리는 소리랑 할아버지라고 해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낄 때랑 그 다음에 이 비읍을 받침으로 써서 납 할 때 받침으로 쓸 때랑 사실 우리는 다 비읍이라고 알고 있지만 소리는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수능에서 고기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할 때 뭐 해요? 외국인들이 자꾸 코기 그래가지고 고기 막 이러면 그쵸? 우리는 이게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데 기억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다르게 들리는 이제 외국인들은 엄청 다른 소리로 받아들여요. 변이음에 대해서 인지가 증폭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변이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비읍이나 똑같이 기억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다. 제가 수업할 때 이건 어떤 예를 들어드리죠? 우리 집 하고 핸드폰에 말해서 이게 다들 말을 알아듣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음성인식 기술을 음운인식 기술로 잘못 알아듣고, 자, 우리 집하고 녹음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이라고 해도 우리 집에 걸어둘 거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에 있는 음성인식 기술이 막 발달해서 이 사람의 말에도 저 사람의 말에도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인지하는 음운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더 잘게 쪼개서 그 음성인식 기술이 발달한 거지, 그저 사람처럼 할머니가 말하든 할아버지가 말하든 여자가 말하든 남자가 말하든 우리 집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집이구나 라고 생각을 못해요. 기계는. 사람만이 인지를 합니다. 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에요. 소리를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는 음성, 그 다음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는 음운.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문장 다듬기 문제였어요. 그래서 올바른 표현 요즘에 핫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무료 특강인 모두의 약점 특강에서 4강에서 문장 다듬기 쭉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문장을 다듬으면서 이상한 부분을 찾아낼 때는 어떻게? 통사론에서 배운 문장 짜임새를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 잡고 서술어 잡고 안겼나 괄호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졌나 끊어주고, 이걸 해야 뭐가 빠졌나 호응이 맞나 이런 게 보여요. 자, 그러면 구조화 해볼게요. 자, 여기서 금융당국은 동그라미 가장 큰 주어고요. 내년에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괄호, 이게 뭘 꾸며요? 겉을 꾸미죠. 이게 관형절로 겉을 꾸미고 있죠? 자,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어요. 내다보다 세모. 그럼 여러분, 금융당국이 내다보았어요. 이러할 것으로. 그러면 겉에 프레임 멀쩡하네. 여기까지는. 그럼 속이 문제인가? 하고 속을 봅시다.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내년 금리가 작은 주어. 그 다음에 올해보다 더 오를 작은 서술어 절 안에. 괜찮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보돼서 괜찮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 볼게요.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다시 괄호 하고, 이 안에 대출 이자율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를, 그 다음에 얘가 뭘 꾸며요? 것으로. 그죠? 예측하였다. 그러면 이때 이어진 문장이니까 서술어가 만약에 막 피동사동이 뒤섞이거나 시제가 막 안 맞거나, 그쵸? 호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A는 B 하면서 C 하였다. 괜찮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어법에 가장 맞다.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답안 1번이잖아요. 괜히 불안한 거예요. 오씨, 이게 호락호락? 1번이 내가 뭔가 못 찾는 게 아닐까? 자기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검산 들어가는 거죠. 그럼 2번부터 검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이거는 본 예문이잖아. 그쵸? 이거 교과서 예문이었다고. 그죠? 모두의 약점 특강에도, 올바른 표현에도, 제 교재에 있는 예문이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가 구고, 그럼 여기는 어때요? 절인데? 그쵸? 이어질 때 구와 절의 호응이 안 맞을 뿐만 덜어.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작성 내용에 정정이 없으면인지, 그죠? 있으면인지 이상하거든. 자, 그래서 구체화해서 작성 내용의 정정이라고 해서 얘를 주어 삼은 다음에 있거나 절을 만들고,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해서 묶어. 그러한 서류는 큰 주어, 무효입니다. 세모. 이렇게. 그래서 앞뒤에 이어진 것에 단위를 맞춰주면서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실 보여집니다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죠? 보여지다가 무슨 피동? 이중피동. 이중피동은 언제나 비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집니다로 되게 쉽게 돌파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초점이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거는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아서 이건 해야겠다.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어요.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에서 다시 한 번에서 한 번을 붙여 쓰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 이게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횟수인데 한 번 아닌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한 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 띄어라 입장도 있고 이제 우리 국어원 답변도 막 섞이다가 통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띄어쓰기 단순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관습적으로 자주 쓰니까 그래서 이걸 꼴로 만든 거예요. 관용구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다시 한번 한다, 재시도 한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은 붙여쓰기로 의미의 차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게 최근 답변,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붙여쓴다. 이렇게 묶어 외우면 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만나봐. 막 이럴 때도 이렇게 이제 한 번은 붙인다고. 두 번 만날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 이중피동 고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고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뭐 가장 최소로 고치는 건 요거. 자, 볼게요.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그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다. 얘 보어. 주어는 그죠? 그는 앞에 없지만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관형어더라도 그죠? 굳이 꼭 얘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그는 그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이래도 되고, 그러면 중간에 연결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냥 두고 싶다. 그냥 두고 싶으면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라고 예를 넣어주면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부를 바꾸는 방법과 그 의의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속담과 한자 성어죠? 그래서 이건 사실 강사가 필요하다, 암기가 필요하다. 자, 암기가 필요하죠. 물론 속담 성어도 막 재밌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시간 워낙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해설에 뭔가 유사한 속담이라든가, 그리고 성어의 자세한 뜻, 그리고 성어의 낮자 정보 이런 거 다 넣어놨으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답만 볼까요? 자, 답에서 3번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는 너무 쉬운데 뒤에 성어가 낯설었을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성어가 낯설면 제가 그랬죠. 낮자로 좀 가봐라. 그죠? 그러면 낮자가 이렇게 낯선 성어를 내밀 때는 낮자가 엄청 희귀한 자로 형성된 성어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충, 빙, 의 할 때 충이 벌레충인 거, 그쵸? 벌레충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름벌레는, 그래서 여름벌레는, 그 다음에 얼음을 안 믿는다는 뜻으로 견식이 좁다. 자, 그래서 자기가 본 것만 믿는다. 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름, 벌레, 얼음, 뭐 이렇게, 자, 요렇게 읽으셨겠지만 분명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일단 나머지 부분이 좀 쉽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비슷하다로, 이때 빙자도 우리가 배우는 글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빙자는 조금 어려운 자였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략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그 나머지를 지우는 방식이나 이렇게 낮자 정보 추론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표준어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출코드에서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빈칸 뚫고 여기다가 고깃간 옆에 뭐냐 기억나십니까? 그럼 뭘 써야 되는데 푸주간 고깃간 요거잖아요. 푸주간 고깃간인데 제가 기출 코드라고 해서 기출 첨삭 프로젝트라고 해설의 빈칸을 채워보는 게 있어요. 근데 빈칸을 내가 뻥 뚫었더니 거기다 정육점이라고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깔깔 웃었잖아. 수업할 때 정육점 쓰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심지어 정육점 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육간. 그러니까 막 이런 시험 때 있는 말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선생님이 정육점 안 된다는 말은 하셨는데 정육간 얘기는 안 해주. 남 탓 진짜. 자, 여러분 그냥 내 탓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고깃간, 푸주간 이게 복수 표준어죠. 그래서 표준어 규정 낼 때 여러분 표준어 규정에서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보여주진 않죠. 그럼 그 조항에 맞게 이런 뜻으로 얘는 버릴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둘 다 사전에 있긴 있어. 근데 요 뜻으로 얘는 버림? 그러면 얘는 쓰고 얘는 버립니다.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예, 그리고 기타에 얘는 이런 뜻으로는 살아있다고 적어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너무 이 단어가 희귀하면 안 적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테스트판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리고 그 표준어 규정 입장에서는 얘는 맞고 얘는 버린 글자다라고 동그라미를 안 칠 때도 있어.
근데 그건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어서 만약에 사전에 있다 해도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으로는. 예를 들어. 네. 그래서 이게 표준어 규정 나올 때 이런 말이 있지 않을까 싶어도 자기가 봤던 쌍을 믿으세요. 잘 뭔지 알겠죠? 본인이 표준어 규정 공부할 때 교재에서 본 쌍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못 본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제일 후순위지. 왜 이거에 속아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자, 나머지는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자, 여기 로마자 표기법의 예시 중에 생소한 거 있나요? 없죠. 다 로마자 표기 예시 안에서 나왔어요. 우리 어문 규정의 날개 테스트판에 있는 거 그대로. 그럼 오죽헌의 쟁점은 뭐였죠? 발음 날 때 오죽헌으로 거센 소리가 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음 축약의 거센 소리가 나는 거 체언일 땐 반영한다 안 한다. 체언에선 반영하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 끊고 죽 끊고 헌 요렇게. 여러분 제가 띠라고 한 거 아니죠? 끊어가면서 읽어요. 음절별로. 그래서 제가 로마자 표기법 실수들 많이 하니까 음절별로 제발 좀 나누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쓸 때 일단 성을 앞에 봉남 캠 아니야? 제가 알겠죠? 여기 우리나라 땅이라고. 우리나라 땅에 와서 외국인들이 이정표보라고 만든 게 로마자 표기법인데 왜 우리가 유진리가 돼야 돼? 그죠? 로마자 표기법이지만 여기가 로마라고. 그죠?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의 성이 앞으로 가니까 그러면서도 불안은 했던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엔 어디까지가 성이고 어디부터 이름인지 모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배려. 띄어 써주는 건 배려. 하지만 우리가 한글로 우리 이름 쓸 때는 성과 이름을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죠. 근데 이거는 그냥 배려예요, 배려. 자, 그래서 성과 이름을 띄워주고 그리고 성은 앞이고 그 다음에 대문자를 여기랑 이름에 여기는 안 돼요. 이렇게 대문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붙임표는 여러분 넣는 게 원칙이에요? 안 넣는 게 원칙이에요? 안 넣는 게 원칙이고 넣는 게 허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허용 상태죠. 허용 상태.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붙임표를 안 넣을 때 말이에요. 띄었을까요? 붙였을까요? 복남? 붙였으죠. 네, 붙였습니다. 띄지 않아요. 복과 남을 떼진 않아요. 이름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름을 말할 때 여기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뽕남. 그죠? 그래서 뽕남이 될 텐데 비음화되죠. 이걸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자, 우리 로마자 표기법 예시에 빛나 있죠? 그쵸? 자, 아는 애 같지, 이제. 자, 그래서 빛나라고 있어, 홍빛나라고. 그러면 이 빛나 같은 경우는 얘를 CH로 쓰나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음절과 음절 사이의 음운 변동은 반영 안 하고,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는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 이 기준으로 써요. 근데 사실은 발음 나는 대로 하면은 목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죠. 비음화까지. 하지만 이걸 반영 안 하고 요 단계로 멈춰서 표기를 하죠.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시험을 해설하고 있는데 처음 듣는다. 큰일 났어.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이 남았으면 다행인 줄 알고 빨리 어문 규정의 날개를 하세요. 그거 몇 시간 되지도 않아요. 그거 표준 발음법부터 시작해서 외래어 표기법까지 그거 제가 9시간 찍었나? 그쵸? 뭐 1시간 막 10분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10시간 딱 수업 10시간이야. 그리고 테스트판 돌리고 시험 막 다 남은 시험 전에 그거 꼭 하세요. 이런 걸 모르고 있었으면. 자, 그다음 설릉.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유음화가 나죠. 선이 아니라 어떻게 나요? 설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유음화가 되더라도 원래 울릉도에 울릉도 있지만 표기상 리을이든 아니면 발음하다 유음화돼서 리을이 나든 어떻게 적기로? LL로 적기로 했죠. LR이 아니라 LL로. 자, 그 다음에 합덕 할 때 비읍과 디귿과 기역의 표기가 중요한데요. 뒤가 자음이다 그럼 피, 그 다음에 뒤가 모음이다 그러면 t가 아니라 d, 그 다음에 어말이다 그래서 g가 아니라 k. 그래서 두 가지로 적는데 모음 앞이냐 아니면 자음이나 어말 앞이냐에 따라서 둘 중 고르는 자음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올인원 문제지도 그렇고 제가
그 교과서에 들어간 한혁씨는 도금 안 주고 당연히 알아야지 이렇게 출발할 거라고 얘기했죠. 구지가가 국가직에 나와버렸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로 황조가, 공무도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송인이라든가 한시도, 송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추야우중, 그죠? 그리고 제 가야산 독서당, 그죠? 이런 것들을 도금 없이 한자 제시했을 때 풀어내는 법이나 풀어야 한다 강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한자 문제를 막 더 늘릴 수 없어요. 최대한 넣고 싶은 거야. 자꾸 고전시가 쪽으로 비집고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학인데 한자를 모르면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전시가에 나오는 자연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감정에 대한 서술어라든가 이런 것들의 고어, 한자어 인지가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도금 써가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써두면 도금으로 그냥 봐. 그래서 쓰지 말고 볼 때마다 자료에다가 읽으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자 확인해서 다시 외우고 그래야지. 제가 지금 여기다가 도금을 말한다고 해서 받아 적지 마. 알겠죠? 자, 받아 적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 자, 이게 뭐냐 하면, 그래도 못 적게 빨리 말했어. 자, 그래서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 안 듣고 건너버렸죠? 님이 그의 그냥 기어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미 가신 님 어이할고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절망, 좌절, 체념, 슬퍼라. 사별의 시입니다.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아내가 불렀다는 노래.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서사서정. 서정시죠. 그쵸? 땡. 서정시다. 끝까지 잘 읽어야 되죠. 자, 그 다음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데 여러분 이거 무슨 시로 분류? 한역시. 자, 제가 한시랑 한역시 다르다고 강조했죠? 그쵸? 우월한 독해에서 수업한 거 선질 엄청 많이 나왔지, 이 시험지에서.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한역시와 한시는 다르다. 한시는 처음부터 한자로 창작한 거. 한역시는 뭐 하다가 구전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기록? 한자로 음성 언어가 번역되어서 번역이요.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됐다는 게 아니라 도구가 음성 언어였는데 문자 언어를 써서 기록된 것도 번역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써서 한자로 역하였다. 그래서 한역시예요. 그래서 이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게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 따로 있다. 틀린 말이지. 얘는 음성이었는데 한역한 거니까. 자, 그래서 땡. 자, 그 다음에 3번.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서 맞죠. 여기에 물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물. 그리고 얘만 의문사. 다 알려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찌할꼬라고 7급 알아두세요. 말했죠. 의문사라고. 그리고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자, 그 다음. 자, 답안은 그래서 3번. 4번.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와, 진짜 이 작품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별의 노래인데, 그냥 이 작품 처음 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네. 자, 여러분. 네가 뭔데 날 용서해 이러는 거. 예능이에요. 다큐로 받지 마세요. 제 해설에는 예능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필수 작품이다. 어쩔 수 없고, 아쉽겠지만, 이미 시험 보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지방직, 서울시 곧 또 옵니다. 그쵸? 그러면 교과서 필수 작품에 대해서는 자꾸 합리화하면 안 돼. 서울시니까 이랬을 거야. 난 국가직과 지방직을 보니까 괜찮을 거야. 뭐가 괜찮아? 이거 공무도 하라고. 여러분 이건 국가직이나 지방직도 얼마든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아무리 독해로 막 뜨고 있고 수능에서 왔고 해도 문학은 아직 수능 독해랑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딱 문학은 두 가지 체계로 돼요. 공시에서. 공시 비문학은 수능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공시에서 문학은 두 가지 종류의 출제가 있어요. 하나, 필수 작품에 대한 인지, 내신 문학처럼 교과 문학.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낯선 작품도 볼 줄 아는 분석 어떤 능력이 있는가, 문항 대응 능력이 있는가, 수능 문학 두 가지가 섞여 나와. 근데 그 비율이 약간 다른 거죠. 서울시는 내신 문학 쪽으로 흐르고, 그죠? 그리고 국가직은 낯선 시나 낯선 작품에 대해서 분석 능력을 더 묻고 지방직이 가운데 이쯤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7번입니다. 자, 7번에 보기에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님그리원 상사몽이 실소리 중요하다고 그리 말했어요. 자, 귀뚜라미다. 그래서 실소리에 넋이 돼요. 가을철에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 그렇게 울어요. 가을만 되면. 자, 그래서 낯익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그래서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죠. 나 잊고 자는 거냐? 내가 너의 방 근처에 있는 귀뚜라미 돼서 울 거야.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보면 박효간의 시예요. 그래서 4번에 지금 작자가 모두 미상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제가 교과서 시조 정리해드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무료 특강에. 자, 그래서 박효간의 시입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작자 미상이에요. 이 몸이 죽어서 접동새에 넋이 돼요. 자, 접동새가 뭐예요? 두견새, 귀촉도, 그죠? 두견새, 귀촉도.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얘기해 드린 거예요. 서정주 귀촉도 할 때도 이게 무슨 새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소쩍새도. 다 같은 말. 그래서 얘네가 밤에 그렇게 구슬프게 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슬픔의 어떤 상징처럼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한을 표현하는 우리 문화의 객관적인 상관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몸이 죽어서 접동새의 영혼이 되어서 자, 이 이화의 가지 속잎에 있다가 자, 밤중만 살아서 우리님의 귀에 들리리라. 어때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박효관의 시고 요거는 이제 작자 미상입니다. 자, 실소리 어휘죠. 여러분 이거 제가 고어 100개 드렸죠. 거기 실소리 있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가나 모두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망까지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울음소리가 귀촉 이게 돌아가지 못하네 귀촉도라고 불릴 때는 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왜 귀촉도라고 해요? 하면 한자에서 온 거예요. 구슬픈 노래. 그 다음에 요거 틀렸죠. 그러니 사실 여러분 저 이거 박효관 건지 몰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유명한 시조라고 해서 시조의 작가를 다 외우겠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하는 라인을 정해주죠. 이게 박효관인 거 몰랐어도 돼요. 뭘 풀면 되죠? 1번부터 3번을 지울 수 있으면 되죠. 그쵸? 박효관도 해드렸지만 못 외웠어도 우월한 독해에서 제가 막 강조하는 어떤 거 그게 1, 2, 3번이고 알면 속어에서 아 내가 이거 확실히 모르더라도 1번, 2번, 3번이 확실하다 해서 답안을 얘를 고르셨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또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이 문제 보고 다 뭘 외울까 봐 이제 또 시조 작가 외우느라고 막 힘들어할까 봐. 여러분 사실 시조는 엄청 많아요. 제가 무료 특강한 게 시조가 93개잖아요. 자, 그쵸? 자, 그래서 안 보는 거 아니야? 자, 근데 93개 시조를 주제별로 해서 1시간 20분 동안 해버리죠. 그 뒤에 뭐 달려 있었어요? 고 100개 달려 있었어. 거기 실소리 들어가 있고. 그쵸? 자, 그러니까 고 특강도 지금 아직 안 봤으면 꼭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럼 93명 외울 거야? 저는 시조에서 황진이는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역사적인 거. 성삼만. 예, 그럼 이거 사육신 얘기 꼭 하거든 내가 그 시조 할 때.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이슈에서 나온 시조들 그런 건 작가를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여러분 8번은 용언의 활용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1번, 3번, 4번은 자, 기본형을 보면 가파르다. 그 다음에 불사르다. 올바르다. 그래서 무슨 불규칙을 하는 거예요? 다 르불규칙을 해서 가팔라서, 불살라서, 그 다음에 올발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골랐더라. 왜? 입에서 거부해요? 읍조리지 말랬지. 자, 그래서 읍조리 올바라서인 것 같은데 막 이래. 여러분 그거 내 입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쵸? 본인 입이 표준국어 대사전이요? 왜 그래요? 그쵸? 자,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뭐 한다? 불규칙을 한다. 그리고 요거는 모자르다가 아니라 모자라다예요. 기본형 자체가 어간이 르로 안 끝납니다. 자, 그러면 르불규칙의 어떤 조건이 뭐예요? 어간이 뭘로 끝나야지? 르로 끝나야죠. 근데 써보면 모자라다잖아. 르가 아닌데? 그쵸?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여러분 9번 문제는 좀 창의적인 문제긴 했어요. 근데 요게 어떤 단어의 짜임에 대한 일반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서 여기 있는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내가 그랬지. 시험 볼 때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오면 나한테만 특이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론을 쭉 하고 문풀했으면 여러분들 눈에 특이한 거 다 특이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럴 때 뭐라 그랬죠? 쫄지 마. 내가 그랬죠?
쫄지 말고 좀 창의력이 필요하고 발상이나 문항 파악 능력이 필요하면 좀 뒤로 빼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시간 확보를 해. 시간 확보해서 여유를 가지고 보면 보여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근데 얘를 붙잡고 겁먹고 여기다 시간을 쓰면 뒤에서 망치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연장, 하사는 서술어부사어의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를 보고 연장을 몰랐을 수 있어. 자, 난 여러분들이 뭘 몰라도 놀라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근데 하산이잖아요. 그쵸? 일단 하산으로 볼까요? 자, 여기서 내려오다 사늘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자, 산을 이렇게 해서 목적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닌가?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목적어랑 부사어는 치환이 될 때도 되게 많아. 예를 들어, 그쵸? 이게 뭐뭐를 만나다, 뭐뭐와 만나다, 이것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의심을 하고 바꿔서도 넣어봐야 돼. 제가 지금 질문 다 받아가지고 이래서 틀렸어요 하는 친구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산을 내려가다라고 했대. 그래서 목적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것만 시도하지 말고 둘 다 시도를 해봤어야지. 여러분, 어떤 선지를 부정하려면 그 선지 방법대로 해서 안 된다를 증명해야지 자기가 다른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을 내려가다야 하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내려가다가 안 되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방향이 틀렸잖아. 그래서 어떤 선지를 부정할 땐 그 선지를 부정하는 방향의 사고를 돌려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난 다르게 생각함. 이게 아니고. 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다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서술어 부사어 구조가 맞죠? 그러면 연장을 알면 그렇죠. 그때는 넘어가겠고 연장을 모르면 연장에 물음표 때리고 뒤로 가는 거야. 그죠? 물음표를 쓰고. 자, 그러면 연장은 느리다. 여러분 연자 했어요? 안 했어요? 우월한 어휘 한자에서 연하죠. 연연하고 만연하고. 그죠? 유의어를 쭉쭉쭉쭉 할 때 늘어지다 이어지다 연 했잖아. 자, 그쵸. 그래서 반의어로 뭐 긴 거, 단속적인 거 이렇게 유의어 반의어 하는 칸에 있어요. 자, 그러면 느리다, 길게. 자, 알아줬으면 좋겠지만 자,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 많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인간, 한국인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자, 이때 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 역시 부정하시려면 어근으로 볼 수 없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사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선 단일어로 봐요. 그러면 단일어의 일부잖아요. 그때 우리가 형태소 분석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외래어로 우리나라에서 가져오면서 얘를 찢지 마라. 인간 찢지 말라 그랬죠. 근데 찢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관점이 없다고 한 건 아니야. 그쵸? 한자를 다 하나하나 한자로 보자는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인간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지만 이때 한자어를 하나의 표의 문자로 봤을 때 그때는 어근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하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명백하게 잘리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정. 대문의 성분은 비자립적인 어근과 단어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정. 자, 이때 우정이라고 할 때 정은 혼자 써요. 근데 이게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데 누구 간의 정 이렇게 우정을 만들지 우리가 우라고 우리말에서 쓰진 않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근이라고 보고 얘가 하나의 한자니까 의미는 존재하지만 우리말에서 우정, 친구 사이 정 이렇게 쓰이니까 비자립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이라고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대문이라고 할 때 이 대가 지금 여기에 수직의 기능을 하면서 혼자서는 독립해서 대의 기능으로 독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립성 어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자체가 특이하죠. 왜냐면 우리는 어근은 자립된다고 알고 있죠? 근데 비자립성 어근?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럼 비자립성 어근이라는 건 이거예요. 쓰일 때 혼자 안 쓰고 수식이라. 여러분 우리가 관형사 있잖아요. 관형사 혼자 못 쓰죠. 누가 뒤에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 관형어도 그렇죠. 뒤에서 수식을 받는 애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근임에도 혼자 못 쓴다. 이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시시각각. 명명백백은 여기서 고유어의 반복 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시시각각 명명백백은 어때요? 하나 이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자, 그럼 어때요? A B B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고유어 반복 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라고 했는데 우리 고유어에 얘를 안 들어줬어. 예시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야 돼. 반복 합성어라면서요.
반복 합성어의 우리말인 거예요. 순우리말. 그러면 이거 뭐 어렵게 해요. 첩어나 준첩어를 이루는 반복 합성어는 의성의태가 짱 많지. 그치? 그러면 그죠? 깡충깡충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출렁출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출출렁렁 깡깡 충충. 안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AB 해서 둘 이렇게 묶는다면 얘네는 같은 말들끼리 이렇게 묶는구나라는 것이 구성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려워라 하고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교과 문법이 아니고 이론 문법인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제 진짜 어학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 9급에는 약간 비교 언어학 하시는 분들하고 대학교에 이제 좀 상아탑 속에 계시는 분들의 냄새가 나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왜 이런 문제 줘? 화내기보단 나머지 문제, 합당한 범위 안에서 낸 문제들을 안전하게 맞추면서 안정감 있게 이건 나 말고도 다른 애들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상을 할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발상할 시간이 있으면 그죠? 제발 여기서 막 진을 쥐어짜지 말고 막 무슨 말이야? 막 이런데 근데 그런 문제 시간을 쓰지 마. 알겠죠? 그리고 국가직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특이점인 것도 있으니까 서울시 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서울시 시즌엔 국립국어원 특강이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약간 상아탑 정보도 가져올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다음 시험 대비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인과 그리고 한국인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한국인의 인 같은 경우는 접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도 그러면 이런 짜증이 날 거야. 뭐야 여기서는 한자어로 보면서 얘도 한자어로 보면 뭐 아니야? 그럼 어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또 이 관점에선 이 한국인이라고 할 때 인이 앞에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떠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접사 역할이라는 걸 명백히 해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서는 어근으로 보겠다는 거고 합성어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국인은 파생어로 보겠다는 관점의 문제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7급 내신 분 냄새가 좀 나요. 7급에서도 좀 이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과 논리랑 조금 다르죠. 교과서에서는 이제 인간 같은 단어는 외래어로 가져왔으니까 단일어로 본다. 표준국어 대사전도 근데 이제 자기만의 표의 문자 논리를 가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 10번입니다. 10번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요즘에 띄어쓰기 밑줄 안 준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맞고 10길 그 다음에 한길 여기 바로 되죠. 그 다음 물속은 하나. 자, 그 다음 2번 백한고원. 자, 이거 붙여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만큼 조사 붙여 쓰고요. 그 다음에 쓸모있는 여러분 이거 별표 칠까요? 쓸모있는 주머니 만들기. 우리가 띄어쓰기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관용어가 꾸며줄 땐 만약에 주머니 만들기만 있다면 이걸 붙여 쓰겠지만 근데 앞에서 관용어가 뭐 하는 경우에 꾸며주는 경우에 쓸모있는 만들기입니까? 쓸모있는 주머니입니까? 쓸모있는 주머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띄워준다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꾸며줄 때 꾸며주는 범위가 둘을 붙였을 수 없게끔 일부까지만 꾸미면 그때는 띄어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이걸 쓸모있는 띄고 주머니 띄고 만들기라고 하는 게 바르게 고치는 거죠. 자, 그 다음 해설지 잠깐 봐주세요. 계정이 있어요. 여기 계정이 있는데 자, 2018년 12월 26일에 국립국어원이 표준 어문 규정 해설서를 새로 냈습니다. 거기에 변경사항들, 즉 개정사항에 가까운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덧붙임 있죠? 덧붙임 해설지 봐주세요. 자, 어문 규정의 대대적 개편으로 인해 조항과 관련된 해설의 대부분이 대폭 수정되었다. 자, 그때 이 과정에서 자, 관형 사용이 체언을 꾸며주는 구조, 2개 이상의 체언이 조사로 연결되는 구조의 전문 용어에도 붙였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이제는 따뜻한 구름, 강조의 허위라고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따뜻한 구름, 강조의 허위라고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대로라면 주머니 만들기를 전문 용어로 보았을 때 한하여 쓸모있는 주머니 만들기라고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장난 아니죠? 전 사실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개정에 되게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국어 전공자로서. 근데 어쩌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개정 특강에선 이런 내용 뺐어요. 근데 그 뒤로 이런 내용을 빼고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12월 26일에 개정 이거 부분을 발표하고 나서 전문가들이 말이 되냐. 예, 근데 이런 게 한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가. 본용어, 보조용어 쪽에서 파생어일 때도 붙여 쓰는 게 안 된대, 이제.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런 걸 못 붙인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관습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사태를 어쩔 거냐. 그러면서 본인들이 규정 밑에 있는 예신도 안 지워놨어. 합성어일 때 띄어 쓴다 일 때 예시랑 똑같아. 그래서 파생어일 때는 붙이는 거 허용된 상태를 그냥 뒀다고. 그래서 엄청 제가 집요하게 따진 거 다 스크린 캡처로 떠났는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 위에 있는 파생어 예시 빼셔야죠. 위에 파생어를 그렇게 띄어쓰기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 본용어 보조용어에서 파생어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되는 걸 놔두신 상태로 뒤에서 이제 파생어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해설과 위에 있는 예문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졌더니 규정 예시는 쉽게 건드리지 않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면 해설을 왜 썼어? 해설 왜 개정해?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해설은 개정해놓고 예시는 틀린 예시 그냥 둔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열차게 이렇게 거의 지랄 수준으로 해놓은 자 어쨌든 국립국어원이랑 노는 게 제가 취미라서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12월 26일 개정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혼자 읽지 말라 그랬어. 왜? 거기 번복될 사항들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사를 똑바로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공개한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연말에 뭔가 성과가 필요하잖아.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어쨌든 너무 급하게 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보고 일단 이번에 국가직에 반영될 확률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사항들이. 근데 보고 모의고사 때 내드릴게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랑 그리고 파이널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이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 정정하겠다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입장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이에요. 11번 형태 소개수는 이전에 나왔던 기출에 비해서는 평이했고요. 자, 그래서 펼쳐서 우리가 조사와 체어는 뗀다. 어근과 어근은 뗀다. 그 다음에 또 어근과 접사도 떼다.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를 찢자. 어미는 종류별로 찢자. 줄어들어 있는 거 본말로 만들어서 찢자. 탈락된 거 동음 탈락은 복원해서 찢자. 자, 이거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펼쳐볼게요. 내리 가 이렇게. 자, 뜨다의 뜨. 자, 그 다음에 연결어미 그 다음에 내리다의 어간 내리. 그 다음에 자기 어는 이제 또 연결어미. 그 다음에 가 이거 어간. 그리고 과거 시제 종결 다. 그 다음 따라버렸다. 여러분 이거 따르다에서 온 거예요. 따르다. 쪼르륵 따르다. 근데 자 버리었다. 이렇게 다 펼쳐서.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거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말의 원래 기본형이 뭐냐. 기본형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용언일 때는 기본형으로 가서 어간 어미를 찢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의 기본은 사전에 뭐라고 올라가 있지? 계속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따라버렸다. 그 다음 빌어먹었다. 빌다. 자, 그래서 빌 끊고 연결어미 그 다음에 먹었다. 자, 그 다음에 여쭈어 보았다. 이거를 여쭈 아닌가요? 그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쭈다와, 그쵸? 여쭈다가 다 있고, 그럼 활용한 걸 기본으로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여쭈다. 왜냐하면 여쭈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쭈 끊고, 끊고, 보 끊고, 끊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용언을 활용 되게 많이 냈죠? 용언의 활용이 지금 몇 개째야? 3개째요, 엄격히 되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문법과 규정을 많이 내는 건 알았는데 조금 균등하게 문제를 좀 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네요. 자, 묻다. 자, 이거 뭐예요? 물어보다. 자, 그 다음에 덥다. 자, 이건 뭐죠? 더워. 그 다음에 낫다. 내가 너보다 나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놀다. 이거는 뒤에 니은, 비읍, 시옷, 오 이런 게 오면 리을이 떨어진다는 리을 규칙 활용입니다. 그래서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그리고 리을 규칙. 그럼 이거 뭐 알고 있어야 되죠? 규칙 활용에 뭐가 들어가는가? 불규칙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외웠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에 성산문의 시조가 나왔습니다. 이건 작가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시조 설명할 때도 작가를 강조해서 외연을 설명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산문의 시조다라고 사육신이다라고도 제가 강조를 했던.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쪽 같으니까. 그렇죠. 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자, 그럼 내용 보죠.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거 중의성이죠. 이게 뭘 의미한다? 수양대군. 자, 그래서 중의. 자, 그래서 이거를 언어 유희로 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재미없는데요? 자, 그래서 자자. 이 친구의 오해가 뭘까? 재밌어야 언어 유희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중의성은 결과고요. 언어 유희를 해서 중의성이 발생하죠. 발음이 같은 걸로 다른 의도를 표현하는 것도 언어 유희이기 때문에 재밌어야 언어 유희가 아니야. 재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말을 가지고 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유희이자 결과적으로 중의성이 생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양대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라. 이제가 왕이 싫다, 이 나라가 싫다면서 숨어들어서도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다. 남들이 들으면 아, 정말 절개가 있다. 할 만한 행인데 성산문은 난 그거보다 더 절개가 있는 사람이라 난 더러운 땅에서 나는 고사리도 먹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를 한한다라는 건 그들을 안타까워한다. 그러면서 절개를 지킬 거라면 굶어 죽었어야지. 왜 고사리를 먹었니? 라는 얘기죠. 굶어 죽을지언정. 자, 채미는 왜 했니? 고사리 왜 캐먹었니? 이겁니다. 자, 그래서 비록 푸세 것인들 누구 땅에서 났니? 자, 누구? 나 수양대군 땅에서 남 안 먹어. 뭐 이런 얘기죠. 엄청난 사람이죠. 자, 그렇죠? 자, 그다음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맞죠?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중국 고사 이제를 하나 놓라. 맞죠? 단종의 죽음에 대한 여러분 복수를 다짐하는 게 여기서 이거예요. 수양대군을 거부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암살할 거야. 뭐 이런 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다짐의 X. 단종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정황으로 뭐 물론 단종이 죽었으면 슬퍼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수양대군이 싫어져. 맞죠? 자, 그다음 이거를 막 한국사적으로 성산문이 이 시를 썼을 때가 몇 년인데요. 그 전에 단종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바른 설명이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한국사야. 그냥 이 시를 보고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어도 안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종의 죽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라 수양대군을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복수하겠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자, 이거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입니다. 자, 이때 어부사시사의 특징이 이렇게 중간중간 뭐가 이렇게 들어가요? 네, 후렴과 여음이 들어가요. 여음은 바뀌어. 뭐 닷들어라 이어라 이런 게 들어가면 이 부분은 여음. 그리고 뒤에 지국총 어사와 이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이건 뭡니까? 네, 이건 후렴구로 쓰인다고 봐야 돼요. 맨 뒤가 아니더라도 후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뒷부분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군무원에 뭐가 나왔어요? 지국총 어사와가 뭐라고? 찌그덩 어여 차. 그쵸? 노저으면서 내는 소리다. 이거 나왔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내용 이 부분 이게 교과서 수록 부분이죠. 제가 우월한 독해에다가 어부사시사는 40수나 돼요. 그쵸? 근데 이건 너무 많으니까 다 나오지 않고 교과서 수록 부분만 땄어요. 교과서 수록 부분. 그죠? 자, 그러면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청각, 그리고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시각. 그래서 이 시각, 이 감각, 저 감각, 다양한 감각을 썼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얘기도 하냐면, 여러분 이게 공감각이에요? 복합적 감각이에요? 이것도 하죠.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뻥인가요? 아니죠. 얘도 참. 이럴 때는 공감각이라고 해요? 복합적 감각이라고요? 복합적 감각이지. 그렇죠? 그런 것도 얘기했고. 자, 그다음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 위에서 출렁출렁하면 내 눈에 보이는 시야에 있는 게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그다음 맑고 깊은 연못에 온갖 고기 뛰논다. 자, 그래서 이건 언제? 봄, 춘사. 자, 그다음에 연잎에 밥을 싸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않아도 된다. 다 들어라 소박하게 살 거예요. 자, 그다음 청양잎은 썼다. 그리고 녹사이를 가져와라. 그냥 삿갓 같은 걸 쓰고 도롱이를 입고. 그쵸? 요렇게 이거는 누구의 옷차림? 평민들의 옷차림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부다운 옷차림으로. 그리고 이거를 진짜 어부가 쓴 건 아니죠. 화자가 어부는 아니지. 그쵸? 근데
어부인 채 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박한 음식, 소박한 옷차림으로. 자, 그 다음에 무심한 백구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자, 무심한 저 갈매기는 내가 저거를 따르는 걸까? 저것이 날 따르는 걸까? 내가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따라오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교감을 표현하는 거죠. 무라일체구나. 자, 그럼 1번. 임금에 대한 그리움? 이러려면 강호사시사 같은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게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해요. 그쵸? 자,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 덕분이고가 사이사이 들어가잖아. 그래야 임금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게 드러났다고 하는 거지. 여기에 어부사시사에는 그런 표현이 없죠. 이거를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윤선도는요, 이런 사람이라서 이걸 썼을 때 어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그리워했을 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건 한국사적인 접근이에요. 국어적 접근에선 일단 잘려있는 이 부분에서 임금에 대한 표현 자체가 없고 비유도 없고 상징도 없다. 자, 그 다음 청각적 이미지.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그 다음에 대구법 찾아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B급 넣었어요. 빡. 자, 그러면 앞뒤가 대구. 그죠? 대구가 뭐예요? 완벽히 똑같아야 합니까? 구조가 같으면 됩니까? 구조요. 그럼 제가 뭘 보면 된다 그랬죠? 구조가 같은지 보고 싶다. 문장 성분 순서. 좋아. 그 문장 성분 순서를 보려면 뭘 보면 될까? 조사나 어미 같은 게 유사한지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6구의 시조 형식이다. 그래서 이게 시조라고요? 왜 5줄이죠? 여기 이어라 뭐 지국총 어사와 같이 염과 후렴을 빼면 3장6구 45자 되죠. 자, 그래서 연시조이며 좀 특이한 구성, 후렴이 삽입되어 있다. 자, 그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조는 생소한 시조가 맞아요.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이 부분은 낯선 걸 테스트하는구나. 읽을만 하니까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어떻게 당당하게 진입하면 됩니다. 읽을만 하니까요. 볼까요? 섭을 실은 천리마를. 섭이 이제 지피죠. 그래서 짚을 실은 천리마가 말이죠. 명마의 명마. 천리를 달려. 근데 걔한테 짐을 실었어요. 노새마냥.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어떤 대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인재가 제자리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섭을 실은 천리마를 알아보리가 누가 있겠는가? 누가 저게 천리만 줄 알까? 10년 역상에 속절없이 다 늙었다. 그냥 이 역상이라는 말을 몰라서 또 불안했을 수 있는데 그냥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들이 있는, 자, 그래서 10년 동안 저 어떤 나귀들과 노새들과 엉켜서 그렇게 속절없이 다 늙어간다. 어디서 살찐 쇠약 많은 외용지용 하느니. 자, 이게 외용지용을 쳐보시면 말이 우는 소리라고 나와요. 말이 우는 소리를, 말 우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집 말은 어떻게 울어요? 집에 낙타도 있잖아. 메르스 때 낙타도 길렀죠? 우리.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여기서 외용지용 몰라도 돼. 그냥 뭐라 한다야. 그러니까 어디서 살찐 말이 천리마가 늙었다고 앞에서 천리마도 아닌 주제에 외용지용하니 이러니 저러니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별로여 보여도 이렇게 나이 먹고 힘 빠져 보이고 권색 없어 보여도 엄청난 사람인데 어디서 네가 젊다 아니면 너가 조금 잘 나간다고 천리마도 아닌 주제에 앞에서 젠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고 자, 1번 비육지탄, 그 다음에 2번 초요가시, 그 다음에 3번 불식태산, 그 다음에 4번 맥수지탄. 나머지는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가 다 있죠. 자, 근데 4번은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드냐면 성어도 낯선 게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성어에서 2번, 3번은 그쵸, 비육지탄 알았을 거고 2, 3번은 낯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낮자보고 추론을 했거나 그럼 좋아. 2개나 몰라 어떻게 그랬다고 해봐요. 맥수지탄 모른다고? 고국의 멸망? 그럼 거꾸로 가볼까? 고국의 멸망의 안타까움을 들고 제로 가볼까?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디서 이게 나라 망함의 한탄이 되느냐? 여기서 혹시 뭐 나라가 망했다는 거를 막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완벽히 알지 않아도 돌파할 수 있지 않았는가? 객관식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16번 어휘. 자, 해설지가 필요한. 여러분, 이거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중요하다고 해서 밀었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시 시즌에 국립국어원 털기라는 미니북을 만들어서 드리고
업로드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최근 좀 국립국어원에서 미는 단어라고 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다미로라든가 가멸차다는 올해 2번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4번은 몰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번은 사실은 알기 어렵죠. 막 국립국어원이 막 강조했던 단어도 아니고 교과서 단어도 아니라서.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안다미로가 제 기본서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던 서울시 국립국어원 털기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자, 그래서 안다미로 기출에도 있고, 심지어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7번. 보기는 훈민정음 언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 나왔을 때 진짜 다행이다 싶었죠? 저랑 훈민정음을 몇 번 뜯었습니까? 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 막 이러면서 막 다 찢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있잖아. 하나하나.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려면 훈민정음 소학원에 노걸대언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있을까? 동명일기. 그래서 중세부터 근대까지. 그래서 꼭 봐야 되는 텍스트들. 그리고 최근에 EBS나 수능에서 나왔던 것들. 그걸 제가 이유 있는 고전문법이라는 무료 특강에다 해놨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다 풀어드려요. 나라 막 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의고요. 뭐가 연철됐고요. 하나하나. 얘는 부사격 조사고요. 하나하나 다 해.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하시면 안정감이 생겨요. 엄청나게 희귀한 텍스트를 안 가져온다니까 고전은. 교과서 지문이랑 최근 수능 평가원에 나온 거랑 기출 보면 돼요. 다 모아놓은 게 딱 4시간짜리 무료 특강인 거죠. 무료 특강 들으세요. 자, 그럼 보죠. 1번 보기는 한 문장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딱. 자, 그래서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그럼 여기서 문장의 경계. 그 다음 실어는 제 뜻이죠? 제 뜻을 능히 펴지. 자, 그래서 이거는 능히 정도로 해석을 한다. 자, 이것도 강조했던 거 아세요? 싫다 아니라고, 싫어 아니라고. 이거 발음하면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능히 쉽게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강조했잖아요. 그죠? 거의 뭐 제 수업은 편집을 딴다면 나 이 문항 순서대로 영상 따서 편집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홍보에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올해 모의고사 힘을 쓰는 게 그렇죠? 푼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그 다음 3번. 자, 여기서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서 28자를 맹간원이 만들었다. 자, 누가 만드셨어요? 네, 그쵸. 이럴 때 꼭 집현전학자들이요. 이렇게 설마 왕이 했겠습니까? 그죠. 숟가락을 얹은 거 아니까. 여러분, 아니요. 진짜 참여하고 정말 많은 기록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세종대왕 맞죠. 자, 그 다음. 자, 아와 오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여러분, 이거 발음이 제가 제주도 방언 얘기하면서 아래 아가 아랑 오 사이래요라는 얘기를 원래 많이 했어요. 예전에도. 제주도 분 맨날 이러고. 그쵸? 그래서 정말 어떻게 발음하는 건데. 막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아래아는 아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었고 단모음이 현재랑 체계가 다르죠. 아랑 오랑 둘 다 단모음이었죠. 자, 그래서 발음이 달랐어요. 자, 그 다음 18번. 자, 이것도 우리 우월한 독해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죠. 자, 제가 이 지문을 해석할 때 죽은 아이를 연상케 하거나 죽은 아이를 의미하는 거의 도식을 똑같이 그려드렸어요. 거기에 밑줄들이 지금 있잖아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리고 새까만 밤이 밤의 밤바다처럼 창에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별을 봐요?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별을 봐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해서 이렇게 도식을 올려서 이게 다 죽은 아이. 정지용의 이 시를 쓴 동기가 아이를 잃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쓴 시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뭐만 빠져나가나요? 새까만 밤이 밀려와서 자, 창인데 바깥의 어둠이 밤바다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막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해내죠? 이랬죠. 자, 그 다음 19번. 19번의 배열입니다. 근데 이 배열은 단순 비문학은 아니에요. 비문학과 문법을 섞었어. 그래서 문법적 지식이 있으면 대단위와 중단위, 소단위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를 뭐가 더 개괄적 개념이고 뭐가 더 큰 개념이고 뭐가 더 섬세한 개념인지 알게끔 그렇게 문제를 낸 거죠. 볼까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합니다. 여긴 어절. 그리고
이때 띄어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 문장 구성의 기본적 성질이다. 동그라미 여기다 친 다음에 마지막 줄에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동그라미 뭐가 더 커요? 문장이 더 큽니다. 문장은 이것이다. 문장 정의하고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일정 구성 성분이 바로 문장 성분. 자, 그러면 둘 다 문장 성분이라는 말은 나와요. 근데 얘는 문장, 그리고 얘는 어절입니다. 대단히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자, 뭐가 앞이다. 니은이 앞이다. 만약에 어절부터 얘기한 다음에 문장으로 확대하고 싶었으면 접속부사를 주셨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접속부사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단히 정의를 한 다음에 점점 더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관점에서 그게 글을 잘 쓴다 혹은 아니면 깔끔한 글이다라고 얘기하는 일반적 형식이죠. 그럼 되게 변칙적으로 글을 쓰고 싶을 땐 뭔가 표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띄어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밑줄. 그럼 어절 얘기가 나온 뒤에 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중에 어절이 있습니다. 이 어절을 가지고 요리조리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구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어절보다 지금 구를 우리가 어절을 묶어서 구를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절이랑 어절이랑 다릅니다. 근데 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첨언이 된 거죠. 왜? 여기에 도구 용어로 어절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선생님 구가 더 크지 않아요? 구를 쪼개는 게 어절 아니에요? 이 순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구를 설명할 때 어절을 도구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은 3번이 맞죠. 네, 20번입니다. 보기의 설명에 활용된 방식이었어요. 지문이 철학이라서 겁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막 읊조리면서 막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는, 깊이 읽어야 되는 글이 아니라 사실은 뭘 하는 거냐면 어떻게 진술되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설명 방식, 정의냐, 분류냐, 분석이냐, 대조냐, 예시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럼 내용 볼게요.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의도 연결. 주의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주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정약용은 자 그럼 반면 정약용은 누구랑 의견이 달라요? 주의랑 의견이 달라요. 자 그래서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에 논리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뭐가 발생해요? 대조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수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유학자의 예시로는 주의가 있다면 주희랑 그리고 일반적인 그 당시의 학자들의 생각에 반하는 생각을 펼친 게 이제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로 대조를 찾았을 거예요. 근데 선지에 뭐가 없어서 대조가 없죠? 그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도 있구나. 자, 이전에 유학자들 중에 주희가 예로 들어진 거죠. 그리고 반대 입장군의 예에 누가 있는 거고 정약용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대조가 먼저 있지만 선지에 대조가 없었고 그 다음에 예시가 답안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에 시를 분류했고 유형별로 종류별로 나누는 게 분류죠. 그 다음에 2번은 비유인데 이 비유를 우리가 설명 방식으로 얘기할 때는 끌어다 썼다. 유추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예시 자, 그 다음에 4번, 이건 요소별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조 없으니까 예시로 답안을 돌파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서울시 9급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